이 직장 정말 엿 같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사랑했던 직장을 저주하며 이런 말을 할 줄 생각지 못했지만 이제 모든 것에 작별 인사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 이후로 오늘은 출근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는 자정 15분 15초 전이었습니다. 1500번가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밤은 깊었고 대부분 순찰차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출동할 수 있어서 안도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듯 했고 이웃이 아파트 건물 복도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전화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대개 어머니가 말 안 듣는 자식을 구중하거나 남편이 화가 난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정말로 그런 이유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선은 길로 차를 몰고 나갈 때도 사이렌을 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우고 내 상태를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무전기가 뚝뚝 끊겼고 이웃에 있다는 여자가 내 도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도록 울려 퍼졌고 창문을 통해 호기심 어린 눈들이 몇 개 보였고 경찰 순찰차가 주차장에 있는 이유를 알아보려는 호기심 많은 이웃들도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폭우가 내린 후 사라지는 어두운 구름처럼 악인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항상 나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나는 복도로 걸어갔고 유리창을 지나가자 블라인드가 내려갔다.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때때로 그것은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계단에 도착하여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몇 개의 움푹 들어간 곳 불빛이 통로를 비추었고 머리 위로는 정기적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며 언제든 꺼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2층 창문을 통해 나를 지켜보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여전히 누군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덜미의 털이 곤두서게 하는 원초적인 불안이 있었다. 앞으로 걸어가면서 콘크리트 위에서 신발이 쿵쿵거리는 소리, 으스스한 평온함 속에 우아하지 못한 존재감. 나는 권총을 잡지 않으려고 했었다. 나는 총을 쏘는 경찰이라고 뉴스에 나와 썩은 달걀을 맞을 순 없었다. 나는 어른이지만 어둠 속에 도살하고 있는 괴물들은 여전히 조심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사람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학대하는 아버지, 악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눈에 살인의 빛이 번쩍한 노부인들과 같은. 그녀는 문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울퉁불퉁한 눈은 피투성이로 가득한 살기가 가득해 보였다. 그녀를 보았을 때는 나는 엄청나게 놀랐다. 나는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녀는 나에게 속삭이며 그녀의 꼬불꼬불하고 관절염이 있는 손가락으로 나를 손짓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나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보고 죽어가는 동물의 괴사된 살을 보는 것처럼 혐오감이 생겼다. 아마도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나 이가 없는 입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그다지 친절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었고 그녀의 앙상한 얼굴 상태로 보아 이 여자는 내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움과 영양실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나는 그녀의 질문에 혼란스러웠고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둔화되었지만 문에 적힌 호수를 보았을 때 나는 알아냈다. 이것이 112에 전화를 건 주소였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녀에게 상황의 세부 상황을 물었지만 그녀는 나에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복도를 내려다보며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눈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간청했고 나는 주저했지만 그렇게 했다. 복도 저쪽에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묻힌 불길한 어조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며 거의 내 엉덩이를 때릴 뻔했고, 그녀는 문을 쾅 닫았고 나는 마침내 총에 손을 얹었다. 복도의 저 멀리 교차로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가 알몸으로 벗겨지고 길 잃은 개처럼 떨고 있었다. 내 왼손은 손전등을 잡았지만 켜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본능적으로 무릎을 쓰다듬는 병든 모습을 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스위치를 켰고 복도는 밝은 흰색으로 빛났고, 그 여자는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녀는 울고 있는 듯 앞뒤로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징징거리는 소리는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은지 물으며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했다. 그녀는 굶주린 듯 보였고 피부와 뼈가 있었고 가슴을 통해 갈비뼈가 보였다. 나는 한 걸음 내디뎠고 내 발이 땅을 치자 그녀의 몸이 움츠러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시켰다. 나는 내가 누구를 위로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녀인지 나 자신인지. 나는 가슴에 고정한 무전기를 꺼내 SOS를 요청했지만 파견대는 응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없었고, 그 여자는 떨기를 멈췄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압력감지 지뢰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내가 움직이는 순간 나는 끝났다.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를 삼키려고 했지만 입은 마르고 공기는 쾌쾌하고 독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갑자기 헐떡이기 시작했다. 나는 발을 움직이며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지만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움직였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 흘낏 보았다. 그녀의 입은 꿰매져 있었고 그녀의 턱에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졌다. 나는 그녀의 눈이 여전히 앞머리 뒤로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따라 흐르는 진홍색 물을 보며 피눈물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여자는 바닥에 앉았고 나는 이미 내 손에 권총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뒤로 물러나자 그 여자는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총을 쏘았고 총구 폭발빛으로 인해 그 여자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정지 모습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를 몇 번 쐈고 총알이 그녀의 살을 깨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계속 다가왔다. 내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방아쇠를 누르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탄창이 비었다. 내가 본 마지막 정지 이미지는 나는 바닥에 있었고 그 여자는 내 위에 서 있었다. 이제 떨어뜨린 손전등만이 어둠을 깨뚫는 유일한 것이었고 나는 손전등을 찾아 그 여자를 찾았지만 그녀는 사라졌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소리의 근원을 맹렬히 돌아보았다. 아까 그 여자의 발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봤는데 그 문은 아까 그 늙은 여자의 문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벨트에서 여분의 탄창을 꺼내 총에 다시 장전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무전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누군가 실제로 응답했을 때 나는 안도했다. 총성이 울렸어요. 총성이 울렸어요. 내가 말했다. 거의 즉시 나는 멀리서 사이렌이 울부짖는 것을 들렸지만 울부짖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문 맞은편에서 그 늙은 여자가 도움을 간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낮은 비명소리는 나를 모순된 결의로 가득 채웠다. 도움이 오고 있어요. 나는 문으로 소리쳤다. 그 여자는 목청껏 울어짖으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의식과 씨름하면서 머리카락을 거의 뽑을 뻔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미 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의 살이 찢겨지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방 안은 즉시 조용해졌다. 경찰이다, 나와라. 나는 건의 있게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거실로 들어가면서 빛을 비추어 보니 늙은 여자가 구석에 서 있었고 그녀는 나를 등지고 서 있었다. 손을 보여줘. 내가 명령했지만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서 총을 그녀의 어깨에 들이밀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방의 반대편에는 바닥에 산산이 붙여진 램프가 있었고 나는 그 방향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소파 뒤에서 사람의 손이 천을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누구인지 알았다. 손! 씨발, 손 보여달라고. 그 여자는 소파에서 손을 놓았고 그녀의 척추는 뱀이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펼쳐졌다. 한때 그녀의 입을 닿아두었던 실은 이제 찢어져 그녀의 얼굴에서 매달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그녀는 입을 벌려 그녀의 이를 보여주었고 이는 모두 끝이 뾰족하게 갈려 있었다. 그녀는 헐떡거렸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향해 흔들리는 총을 들어 올렸다. 바닥에 엎드려. 내가 소리쳤다. 그때 누군가가 내 목을 물었다. 그녀는 곧장 날라와 내 목에 달라붙었고 한때 뾰족하기만 했던 그녀의 이빨은 이제 톱니 모양의 송곳니로 가득 찼다. 나는 손전등의 뒷부분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그녀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 뭉치를 잡아당겼지만 아무것도 그녀의 턱을 풀지는 못했다. 그녀가 입으로 빨아들이는 동안 내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리가 늘어지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의식을 잃고 있었다. 세상이 멀어지기 시작했고 나는 떠내려가며 죽어가고 있었다. 몸이 차가워지고 심장박동이 텅 비어갔다.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그게 내가 빛을 본 마지막이었다. 내 눈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었다. 거미들이 구석에서 거미줄을 짜고 걸작을 만들면서 입을 쩝쩝거리는 것을, 나는 땅이 내 밑에서 돌고 차가운 자정 공기, 낮의 열기가 동쪽 어딘가 지평선 위로 치솟는 것을 느꼈다. 나는 건물이 낡아가는 것을 느꼈고 벽에 나무 판자가 천천히 썩고 시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그들을 모두 보았다. 아파트 단지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고 그것들은 심장박동의 리듬을 맞춰 울려 퍼졌지만 내가 들은 것은 그들의 배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들은 벽에 길을 대고 있었고 늙은 여자가 내 몸을 먹고 있었고 내 피가 그녀의 입으로 흘러들어갔다. 내 심장은 마지막으로 뛰었고 더 이상 육체적 고통은 느끼지 못했다. 그때 마침 차의 브레이크가 주차장으로 삐걱거리면서 들어오자 공포가 내 혈관에 흐르기 시작했다. 바로 도움이 도착한 것이다. 두 여자는 복도로 물러났고 나는 바닥에 버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저쪽에서 무전기가 터지고 동료가 방으로 들어왔다. 몇 분만 빨리 와도 동료는 나를 구해주었을 텐데 이제 나는 죽은 뿐이었다. 그런데 동료의 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고 나는 이빨을 받고 싶었고 그녀가 가져간 피를 다시 채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이 남자를 알고 있고 그는 친구였고 내게 행해진 일을 그에게 행할 수 없었다. 갑자기 건물이 텅 비어 있었고 내가 친구의 가슴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건물 안의 것들은 재빨리 도망가 버렸다. 그들은 사라져 버렸다. 수십 명의 경찰이 도착하여 그 지역을 봉쇄했다. 경찰들은 나를 구급차 뒷자리에 앉혔고 그곳에서 나의 신체 지표를 측정하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거부했다. 그들은 경찰이 총을 쏘았을 때 표준 예방 조치로 내 권총을 가져갔다.
그들은 내가 총을 쏘았다는 이유로 나를 조사하는 동안 나는 사무직으로 자천될 걸 알고 있었지만 12개의 심장이 뛰는 방 안에 앉아있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집에 돌아와 보니 걱정스러운 아내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직장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다 말해줘서 잠깐 흔들렸지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피에서 괴로움의 냄새가 났고 그녀의 구리향이 나는 살에 약간의 소금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껴안고 키스하려고 했지만 나는 몸을 빼냈다. 아마 몸을 빼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의 입술에 이를 박았을 것이다. 나는 밤새 소파에 앉아 아내의 목을 찢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더 오래 있을수록 배가 더 울부짖었다. 한 번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그녀 위에 서서 제지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피부에 혈을 대는 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나를 밀어냈고 내 머리들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나는 통제력을 잃었다. 정신 차려보니 내 아내는 생명 없이 누워 있었다. 나는 내가 그랬듯이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라졌고 나는 그녀를 죽였다. 내 몸은 잠시 회복되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다시 배고픔을 느꼈고 내 인생의 사랑은 사라졌다. 내 입에 총을 넣어 방아쇠를 담기고 싶었지만 총은 없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아. 내일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내일 밤에 동료들이 나를 찾아올 거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생겼다. 찾아오는 동료를 맞붙지 아니면 동료를 피해 멀리 도망갔지. 동료들이 찾아온다면 내가 스스로를 제지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내가 진짜 스스로를 제지하고 싶은지 모르겠다.